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올해 순 65살이 된 한 어머니의 가슴 절절한 고백입니다. 그녀는 하나뿐인 딸이 드디어 진실한 짝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선뜻 내놓아 신혼집 중도금을 치러주려 했지요.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찰나 남편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잠깐 아직 찍지 마. 그 순간의 멈춤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삶을 통째로 구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전 재산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연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치밀한 계산인지 누가 감히 단정할 수 있을까요? 싹싹하고. 예의 바르던 예비 사위는 왜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만 했을까요? 우연히 떨어진 한 장의 송금 영수증은 어떤 추악한 진실을 품고 있었을까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노부부가 내린 결정은 우리에게 나이가 들수록 서두르지 말고 느리게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가족과 자녀를 둔 모든 분이 꼭 한 번쯤은 진지하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이번만큼은 서두르지 않음이 모든 것을 구했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민경, 올해 65입니다. 평생 동사무소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지요. 삶은 평온하지만 조금은 쓸쓸했습니다. 남편 영수 씨와 저는 반평생을 보낸 이 오래된 아파트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일상은 창밖을 흐르는 작은 강물처럼 잔잔하고도 평안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 똑똑하고 예쁜 딸 서연이입니다. 하나뿐인 자식이라 제 손안의 보석처럼 키웠지요. 그런 서연이가 남자친구 지훈이를 처음 집에 데려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 마음은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곧 사위가 될 청년 최지훈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직장 생활은 어떤지, 서울 생활이 낯설지는 않은지 같은 일상적인 대화였지요. 지훈이는 유명 IT 기업의 해외 파견직 팀장으로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겸손했고 논리는 정연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 영수 씨조차 그를 유심히 지켜보더군요. 서연이 말 들어보니 일이 꽤 바쁘다고 하던데 야근도 잦다면서요.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런 바쁨이 좋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데 목표라도 없으면 마음이 너무 허전하거든요. 그럼 부모님은요? 지훈 씨가 한국에서 일하는 걸 응원해 주시나요?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 대답은 그날 밤 제 뇌리에 가장 깊이 박혔습니다. 지훈이는 2초 정도 침묵하더니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돈을 벌러 멀리 떠나셨어요. 1년에 몇 번 뵙지도 못했죠. 할머니 손에 컸는데 지금은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하지 않은 하지만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며 함께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져서 급히 화제를 돌렸죠. 할머니께서 지훈 씨를 무척 아끼셨겠네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족을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그 절제된 감정은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별다른 내색 없이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엄마 특유의 약한 마음 때문인지 따뜻한 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지훈이는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봐둔 아파트가 있다며 몇몇 모델하우스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찌나 꼼꼼하던지 옆에서 행복하게 웃는 서연이는 영락없는 어린 소녀 같았습니다. 그러다 돈이 조금 모자라 몇 년 더 모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지훈 씨, 서연아.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든 거 다 안다. 부모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지. 걱정 마라. 집 살 때 중도금은 우리가 보태주마. 평생 모은 퇴직금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는 결혼 선물로 내놓을 생각이다. 지훈이는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감히는 무슨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다. 중요한 건 너희 둘이 안온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맹세코 서연이 평생 아끼며 두 분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이 감동으로 붉게 물든 것을 보며 저는 딸의 앞날이 장밋빛일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다음 보름 동안은 시계 태엽을 감아놓은 듯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연이와 지훈이는 경기도 광교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입지도 좋고 교통도 편리해 영수 씨와 저도 직접 가보고는 무척 만족했지요. 드디어 계약 날짜가 잡혔습니다. 토요일 날씨가 무척 좋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언제든 이체할 수 있도록 보통예금 계좌로 옮겨두었습니다. 서연이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어 우아해 보였고 지훈이는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 차림으로 분양 사무소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직접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담원은 우리를 귀빈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분양, 계약서와 각종 서류가 놓여 있었지요.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정중했습니다. 상담원이 조항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동안 제 시선은 줄곧 서연이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지훈이 곁에 꼭 붙어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눈을 반짝이는 딸의 모습을 보니 이 1억 5천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 계약 내용에 이상이 없으시면 여기 서명하시고 첫 중도금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우리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과 인감을 꺼내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인감에 인주를 묻혀 딸의 미래를 결정지을 그 묵직한 도장을 찍으려던 찰나 귀빈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 영수 씨였습니다. 아침에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간다던 사람이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영수 씨, 여긴 웬일이에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방 안을 훑어보더니 제 손에 들린 인감도장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4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지함과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경아, 잠깐 나와봐. 급히 할 말이 있어. 갑작스러운 행동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상담원과 지훈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저 역시 의아했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이 컸기에 사과를 구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서자마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아주 낮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이 돈 절대 지금 주면 안 된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그 최지훈이라는 놈. 뭔가 이상해. 느낌이 안 좋아. 남편의 눈은 혼탁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근거 없이 말을 지어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이상하다고 하면 분명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계약을 멈춰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다듬고 남편과 함께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하며 당황하고 화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왜 이래?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왜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방금 은행에서 문자가 왔는데 갑자기 큰 금액을 이체하려고 하니까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걸려서 계좌가 일시 정지됐대. 월요일에 직접 신분증 들고 영업점 가서 풀어야 한다는구나. 아무리 빨래도 다음 주나 되어야 해결될 것 같아. 저는 상담원과 지훈이에게 연신 미안해하며 덧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요즘 은행들이 워낙 까다로워야지. 아무래도 다음 주에 계좌 풀리면 그때 다시 와서 계약해야겠다. 지훈이의 눈에 찰나의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완벽하고 이해심 넓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서두를 것 있나요? 안전이 제일이죠. 다음 주에 다시 오면 됩니다. 미묘한 기류 속에 분양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주차장까지 배웅하며 별말이 없다가 헤어질 때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럼 제가 서연이 데려다 주겠습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십시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정체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까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다 준비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거웠습니다. 뉴스 보니까 요즘 연애를 빙자해서 여자 집안 돈부터 가로채는 사기단이 많다더라고. 아유, 당신도 참. 지훈이가 어디 그런 애 같아요. 남편은 대답 대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법이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서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봐. 어제 지훈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겉옷을 갈아입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송금 영수증 사본이었습니다. 본인은 흘린 줄도 모르고 있었겠죠. 영수증에는 지훈이가 지방의 어느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최만식,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고란에 적힌 짧고도 묵직한 두 글자 생활비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부모님께 보낸 돈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랑 연락 끊고 산다더니 매달 이렇게 큰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야. 그거야. 최근에 화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날짜를 봐. 우리한테 가족사 고백하기 전이야.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내가 오늘 바둑 두러 간 게 아니라 예전에 지방에서 사업 크게 하던 친구한테 부탁해서 저 최지훈이라는 놈 뒷조사를 좀 부탁했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사흘 뒤 남편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재에서 한참 통화를 마친 남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고향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매달 부모님께 거액의 돈을 보내는 출세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더 큰 진실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성실한 은퇴자가 아니라 고향에서 악명 높은 도박꾼이자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들이었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빚이 수억 원에 달했고 법원의 강제집행 명단에도 올라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보내는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부모의 도박 빚을 메꾸는 돈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따뜻한 가족이 그립다며 보여주었던 그 애처로운 눈빛은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서연이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눈먼 딸에게 서류 몇 장 보여주며 네 남친 사기꾼이다 라고 해봤자 부모가 사람 차별한다며 반발만 할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은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토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지훈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었죠. 며칠 뒤 우리는 서연이 몰래 지훈이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지훈이는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여느 때처럼 밝게 웃으며 나타났지요. 하지만 남편이 송금 영수증 사본을 테이블 위로 밀어놓자 그의 미소는 1초 만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비극의 주인공 같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사실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짐이 될까봐 또 서연이와의 결혼에 지장이 있을까봐 숨겼던 것뿐입니다. 저는 그의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이야기 듣고 보니 참 마음이 아프네. 참 효자야. 하지만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구나. 우리 서연이는 고생 한번 안 해본 애라 마음이 여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런데 지훈 씨 배후에 그렇게 복잡하고 무거운 가정사가 있다면 우리 서연이가 감당할 수 있겠니? 아줌마는 지훈 씨가 미운 게 아니라 우리 서연이가 지훈 씨 인생에 걸림돌이 될까봐 겁이 나. 그래서 말인데 이 결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이것은 지훈이의 시나리오에 없던 반응이었습니다. 분노하거나 돈을 못 주겠다고 따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를 배려하는 척하며 거절하니 반박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죠.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던 제 잘못입니다. 서연이에게는 제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뒷모습까지 완벽하게 연출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봤지, 너무 빨리 포기하잖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저렇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아. 저건 이 작전이 실패했다는 걸 깨닫고 신속하게 철수하는 거야.
그날 밤 서연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가 이별을 통보한 것이죠. 서연이는 부모님이 그를 뒷조사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흘 내내 울기만 하는 딸을 보며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사흘 뒤에 일어났습니다.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주려 억지로 서연이를 데리고 백화점 푸드코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시련의 아픔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는 활기찬 모습으로 그는 한 젊고 세련된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정하게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손에서 밀크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찰나의 충격은 100마디 말보다 강렬했습니다. 지훈이는 서연이에게 평생 너만 사랑하겠다고 말했던 그 입술로 다른 여자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연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무서울이 많지 차분해졌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저 인간 나만 속인 게 아닐 거야. 서연이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지훈이에게 다시 연락해 부모님이 마음을 돌리셨다. 다시 집 계약하러 가자며 미끼를 던졌습니다. 지훈이는 어리석게도 다시 나타났지요. 서연이는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은 그의 휴대폰을 열어 이메일애매한 닉네임으로 저장된 여성들의 연락처를 모두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이는 그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IT 기업 팀장이라는 최지훈과 만나고 계신가요? 답장은 10분도 안 되어 쏟아졌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하고 있던 3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이들은 즉시 복수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알고 보니 서연이는 광고 기획, 다른 한 명은 UI 디자이너, 또 한 명은 엔지니어, 마지막 한 명은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지훈이의 만행을 총정리한 PPT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파견직 팀장 최지훈의 효율적 시간 관리 및 다채널 감정 투자 보고서. 월요일 아침 9시 지훈이가 다니는 회사에 500명 규모 전 직원 단톡방과 사내 게시판에 이 PPT가 뿌려졌습니다. 지훈이의 완벽한 엘리트 청년 이미지는 단 1분 만에 가루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개인의 품위 손상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그는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훈이가 짐을 싸서 떠나던 날, 공항 출국장 앞에는 4명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련되게 화장을 하고 가장 예쁜 옷을 입은 채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사색이 되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서연이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집에 왔어. 그것은 단순히 귀가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사랑과 사기극이라는 꿈에서 깨어나 진짜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하지만 신뢰와 이성은 늘 공존해야 합니다. 엄마로서의 본능적인 보호, 아빠로서의 냉철한 판단, 그리고 상처받았지만 당당하게 맞선 딸의 용기. 이 삼박자가 아니었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민경 씨처럼 끝까지 믿어주었을까요? 아니면 영수 씨처럼 먼저 의심해 보았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서연이처럼 당당하게 맞서 싸우셨을까요? 감정과 돈이 뒤섞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선량함과 경계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관계와 신뢰를 다시 점검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가족 신뢰, 그리고 인간성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1억 5천만 원,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삶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가족 관계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비슷한 상황에 대한 조언이나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생각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